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삼국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한테. 삼국지나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원소가 당시에 어떻게 저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지식인들을, 그 당시에 유학자들, 소장파 유학자들 모아서 기주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한복에 항복을 받아서 이거밖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뭘 항복을 받든 먹든 지가 작전을 쓰든 할 거 아니야. 원소 밑에 왜 사람들이 모였냐고. 근데 이 공란에 뭘 넣냐면 저 빌어먹을 4세 삼국만 넣어버린 거죠. 나간중이나 앞전에 있는 역사의 기록자들이나 4세 삼국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어리광 부리는 공자님이 되어 있는 거야. 아, 저 정도 집안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 끝. 원소의 집안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당시의 원소의 집안은 당시의 청류학파 학자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짓을 했던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제 이전 방송을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얘기가 잘 안 나오니까. 자, 1대 할아버지, 1대 조 할아버지가 외촉의 발언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공에 올랐던 할아버지예요. 대단한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 할아버지가. 근데 이후에 내리 3대를 외척에게 불붙고 황간에게 불붙고 한나라 최고위직을 잡았던 집안이에요. 저 집안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풍양조 씨가 외척으로 몇 대에 걸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했었던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집안이나 이 집안에 불붙어서 저런 상공의 자리를 나눠 먹었던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을 우리가 명문가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원소는 한단 말이죠. 왜냐면 역사의 기록자들은 그걸 빼버렸거든. 잘 기록을 안 하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지를 않거든. 원소는 그랬어요. 그 외척이 강할 때 외척한테 빌붙었던 자들이고, 황간이 강할 때는 황간한테 빌붙어갖고 그때 권력을 유지했어요. 후한일이 3대 황제 장제 시대가 마지막 명군의 시대예요. 그 이후에 지금 이어지는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외척한테 독살당하는 황제가 생기지를 않나? 몇십 년 동안 태호가 인조 칭제, 지가 황제가 돼갖고 천자를 하지를 않나? 양기가 20년 넘도록, 양기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을 강제 처분을 했는데 한나라의 한 해 예산의 반 이상 됐다라고. 진짜 싸게 팔았는데도. 그만큼 외척이나 황관들한테 휘둘렸던 나라가 저 나라인데, 봐요. 4세 삼공이라며 4대에 걸쳐서 상공의 지위를 했대. 그러면 생각을 해라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앞때 아버지 때나 또는 할아버지 때 그자들의 시대가 외척과 황관이 바로했던 시대였다고 하면,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자들한테 반대하면서 상공의 위치까지 올라갔겠냐는 거죠. 근데 이걸 4세 삼국 명문가의 집안이라고? 그래서 명문가의 집안이니까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록해 버리는 게 저 비겁한 유학자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소는 본가에서도 우리가 귀공자 원소 없어요. 그런 원소는. 그런 탕류의 집안인 원가 내에서도 본가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종이었던 엄마를 뒀던 효자 출신이라는 거지. 원솔보다 형이에요, 원소가. 근데 왜 원소를 보고 그랬겠어? 쟤는 우리 집안 종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썼겠어요? 원솔은 본가의 자식이에요. 근데 원소는 종이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셋째가 자기 아버지인데 이 셋째가 죽은 형 둘째 집안을 이으라고 양자로 보낸다고. 본가의 자식이고 귀공자면 보내겠냐고, 양자로. 근데 양자로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그 원가 내에서도 원소의 입장은 뻔하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사람 없어. 얘기를 안 해. 저 비겁한 유학자들은, 또는 지금 현대의 지식인들도 원소는 저 당시에 유학자, 청류라고 말하는 자들한테는 탕류의 집안이라고 무시를 당했을 거고, 그 탕류의 집안 내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종을 어머니로 둔, 그것도 둘째 숙부에 양자로 들어간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 저런 추천제 사회에서 관리로 딱 들어가. 그러면 그 관리가 됐으면 엘리트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트 코스가 효렴이라고요. 우리가 효렴가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효렴과 자체가 없잖아요. 효렴, 효자이고 청렴한자. 그걸 어떤 기준으로 잡겠냐고. 그러니까 황거리 선제가 있었다. 그래서 변호하는 사람들인데, 그놈의 황거리 선제가 저 당시 유지가 됐겠냐고.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에, 그것도 황제가 직접. 황거리 선제 따위 없었고, 효렴 얼마나 좋아. 아, 집안의 효자다. 그리고 나는 청렴하다. 조조가, 그 돈 많은 조조가, 불량배를 했었던 조조가 어떻게 효렴으로 해갖고 관직에 들어갔냐고. 그 당시에 대충 어느 정도 힘 있는 집안에서는 당연히 타는 게 효렴이에요, 효렴. 그게 관직의 테크였다고. 그냥 코스. 근데 원소는 이걸 못 받아요. 효렴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소를 좋게 본 사람이 불러다가 관직을 시킨다고. 근데 원솔은 이 효렴 테크를 타요. 그래서 원솔이 자기보다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원소가 무슨 기공자냐고, 4세 삼공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단이 없어져. 그러면 갑자기 기주에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 마땅한 질문조차도 되지 않는 게 저들의 기록 방식이라는 거죠.
이 원소는 자기의 친부모도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니야. 원술의 엄마예요. 원술의 엄마인 본가의 마님이 죽었어요. 3년상을 치러요. 그 당시에 유학자들은 그런 3년상을 기록해서나 봤지, 또 려물 가는 애들 중에서 이거를 거짓으로 했다는 이런 식의 떨거지는데 진짜 오리지널로 3년상을 치러버리네 원소가. 그래갖고 원소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양자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양자로 가기 전에 죽어버려서 그 집안을 이으라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 제사를 이어서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년상을 치르는 거지. 이게 6년이 아니었다 그래요. 3년상이 보통 한 2년 조금 넘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 6년상을 치러버려요. 3년상도 힘들어서 거짓이 판치는 기록에나 남아있던 그 3년상을 6년이나 치른 거야. 그것도 본가의 어머니를, 지 친엄마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얘는 지 친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희대의 쇼를 한 거죠. 그 쇼가 먹혔던 거고. 원소는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제가 괜히 원소를 보고 컴프렉스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소는 진짜 컴프렉스 덩어리예요. 말 그대로 6년상을 내리 지내버리거든. 3년상을 지내다가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는 판에 얘는 6년상을 치러버린단 말이지. 이것을 통해서 원소는 뭘 얻었느냐. 원소는 효령 테크를 타고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자기보다 위였어요 항상. 근데 원소는 이 짓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원소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는 지경이 된 거야. 제가 진짜 유학자의 본을 다 보이고 있네. 와, 쟤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원소는 스스로 탕류의 집안을 떨쳐버린 거예요. 원소한테 원가 얘기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그 당시 시대에는. 탕류의 오리지널 탕류의 집안이 그 집안인데, 그 집안 내에서도 거의 바닥인 쫓겨가서 다른 집에 양자로 가 있는 이 원소가 그거 한 방으로 그 당시에 아이돌이 된 거예요. 소장파 유학자들의 아이돌이 됐고 희망이 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일단 이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하진의 기록은 좋은 게 많아요. 외척치고는 좋은 기록이 많은데 그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멍청한 자로 만들었는데, 서민 출신의 백성 출신의 그 하진은 외척이면서 단계를 아주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거든. 물론 10년 동안 대장군의 그 지위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1, 2년상에 갑자기 막 낙하산처럼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진은, 그런 하진이 원소를 좋게 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애구나. 그래서 얘한테 기회를 준다고 계속. 그러면서 원소라고 원소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고요. 이 원소의 일념은, 자 이제 희대의 쇼를 했어. 이제 나는 죽어도 이거만큼은 한다 해갖고 6년산을 거창하게 치러서 이제 진짜 한나라에서 이제 막 최고 인기인이 되어 있어요. 유학의 본이잖아. 막 그대로 딱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진한테도 인정받았어. 이제 뭘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타겟팅이 황간일소였던 거예요. 저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봐. 21년 전에 황간을 일소하겠다고 외척 두무와 두태우를 앞세워서 나갔다가 청류학자들이 100여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겼어. 21년 동안 묵혀있던 한이야. 그걸 원소가 몇 해에 걸쳐서 계속한단 말이죠. 이제 살아있는 유학의 본이 살아있는 유학자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방송에서 원소는 그 원을 이루어내죠. 그 원을 이루어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자기를 인정하고 지원했던 대장군 하진은 그 물결에 죽어나가고, 한나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 군벌 동탁이 들어오는 길을 닦아준 거지. 브레이크 없는 장치로. 이게 후에 반통상연합의 맹주로 받아들이는 원소가 가진 힘이 아니었을까를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소가 어떤 힘으로 그걸 만들었을까로 보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삼국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야. 집안에 빽이 대졌던 사세상공의 대단한 그 원가가 동탁한테 반대를 했다고 동탁이 그 일족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한을 풀라고 저 원소를 맹주로 추천했다. 이게 지금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 시대에 저 욕심 많은 자들의 연합이 과연 그런 달콤한 낭만만이 있어서 원소를 추대했을까? 진짜 그게 낭만이 정말로 있었다면 원소가 부르짖었을 거예요. 장안으로 돌진하자 하고. 동탁이 도망가잖아. 근데 원소 오케이 끝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기주로. 그잖아. 원소가 했겠지. 자기 집안에 원수를 갚으려면. 진짜 유학의 본인이고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 내 마님을 위해서 내가 3년상을 치르고 양아버지를 위해서 6년상을 치렀는데 이거를 못해 하고 지 혼자라도 돌진을 했겠지. 그게 맞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자체가. 이 이후에 없어. 얘네들은 바보들인가? 없어. 그냥 공난이야. 장안으로 안 가. 가자는 얘기도 안 해. 근데 무슨 거기에 원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 원소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자신의 친모에 대한 장난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친아버지도 없고요. 그냥 컴플렉스 덩어리. 저 한나라 후한말이라고 하는 저 시대에 황제가 죽고 나고 동탁이 들어왔던 그 시대까지 동탁이 권력을 잡는 건 원소가 생각을 못했겠지. 그 앞전까지는 원소 단 한 사람의 쇼타임이었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는 제 시각이 나쁜가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사건들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 사건에 의해서 후한의 황제를 보호할 수 있는 황가는 일소가 됐어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리
관리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후한 3대 장제 황제 이후에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붙어먹어서 발효했던 권신에 의해서 황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잖아. 그 외척이 황제를 죽일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제 유학자 관료 유언이 이제 실권, 중앙집권형의 실권자차 이제 떨어뜨려 놨어요. 이런 때에 한나라 28대 황제 소재가 14살의 나이로 황제에 등극해요. 이 황제 소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군의 권력이 되었던 외척 대장군 하진은 죽어서 없어요. 이 시기에 저 원소로 대표되는 소장파 유학자들의 깔아놓은 그 곱디고분 비단길을 타고 온 동탁이 황제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어디에 평민 출신의 황관과 백성 출신의 황건의 책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백성의 민난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황관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189년. 이때 서 있는 황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은 뻔하지 않나요? 지배집단, 당대 지식인들, 유학자들, 저들의 내분이고 저들의 권력 다툼 아니었을까요? 저 시대의 얘기가. 후한의 분열의 원인을 제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